지금 제일 문제가 그걸 거예요. 대출 총량제를 시행하면 이제 9월부터 9월, 10월부터 파멸로 가는데 3차를 시행한다는 10월 26일 금융위원회 고승범 팀에서 추진했던 일을 그대로 지금 시행하시겠답니다. 이 추진 배경인데 금융 리스크 점검 회의록인데 우리나라 지금 금융 리스크들 보시면은 지금 그 투기꾼들을 챙길 뭐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모이셔갖고 했는데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은 금리 인상 현황입니다. 전 세계 지금 주요국 금리 인상 현황인데 헝가리가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게 이제 호주 정도 되는 호주가 아니고 이제 영국 정도 되는데 벌써 4회를 인상했습니다. 지금 미국 따라 2회를 인상했는데 지금 영국이 4회를 인상했고 우리보다 이제 중진국 정도 되는 헝가리하고 폴란드가 11회하고 8회를 인상했어요. 7, 8, 11회를 연상했습니다. 이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이 지금 3회예요. 평균이 3회. 멕시코, 칠레, 헝가리가 평균이 7회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지금 1회 했고 헝가리가 몇 회? 11회 했습니다. 1%에서 6.45%까지 55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2021년 1년 동안 11회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598만 명이 지금 이번에 해당이 되는데 대출 총량제 7월이죠. 지금 앞으로 예정이 얼마냐? 예정이 최종 정책 금리도 다 나왔어요. 미국이 3.5%, 지금 3.2에 3.5%, 캐나다가 2.5에 3.25%, 유로존 1.95%, 영국이 2.75%, 호주가 3.05%, 뉴질랜드가 3.35%. 1년 지난 다음에 금리가 시장 금리 2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요인 땅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디즈랜드 시작이냐? 5월 27일부터 디즈랜드 시작입니다. 언제부터냐? 5월 27일부터 디즈랜드 시작입니다. 며칠 남았냐? 5일 남았네, 5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나라 언제부터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2023년 말까지 디즈랜드 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부터 갑니다. 뭐 다음 주 아니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에요. 몇 프로 상향 조정이냐? 200% 조정입니다. 지금 잘못하면 0.75% 올립니다. 금리 대폭발이라고 그러면 시중금리 대폭발 사태라고 그러죠. 금리 인상 랠리 대폭발 사태. 주담대 상한 목표를 다 바꾸실 거기 때문에 중금리 대출로 지금 목표를 전환했습니다. 언제? 7월 1일부터 하십니다. 7월 1일부터. 이걸 뭐라고 그래? 약정만기라고 그럽니다. 약정만기 다 하고 전부 뭘로? 중금리 대출로 바꾸실 거예요. 598만 4천 명입니다. 전세도 이제 분할 유도를 할 거예요. 이제 전세 대출도 분할 유도를 할 텐데 요거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전세 대출 얘기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년부터는 신용 대출 나오고요. 이러면 다 죽는 거 아니냐? 뒤진 거죠. 끝난 건데 은행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요거 하고 요거 올해부터 이제 모니터링 한 다음에 요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요거 말씀은 은행 금융의 혁명 뭐 이렇게 새로운 시장 창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유진 기자님께서 뭐 이렇게 잘 쓰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은행의 실질적인 사채업 진출이라고 말씀을 따라요. 은행의 실질적인 사채업의 길로 들어선 아름다운 국가가 됐습니다. 금소법이 1월 1일 날 적용되면서 이미 다 확보할 사람들 600만 명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합법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 중금리 대출 쪽 우리는 이제 저금리 이런 거 안 해. 이제부터 뭐냐? 사채업 할 거야, 은행. 앞으로 은행은 합법적인 사채업으로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미리 은행업 금융권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출 받은 사람으로 중금리로 대출 받은 분들 못 견디고 갚고 중금리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늘어납니다. 너무 인생을 힘들게 안 살아봤던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목욕탕 비슷한 데가 있어요. 앞으로 많이 늘어날 사람들을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 뭐 지하나 이런 데 사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여간방 이것도 행복한 거고 앞으로 많이 살아갈 때가 앞으로 2, 3년 내에 보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오늘밖에 못 살잖아. 돈이 오늘밖에 없잖아. 그러면 어디서 먹고 자고 하지?
가족들이 예, 찜질방. 앞으로 찜질방이 대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시원 얻을 돈도 보증금이 이제 필요하고 가족들이 못 살아, 못 자요. 고시원에서. 지하나 이런 거 못 구하고 그러면은 찜질방이 한계거든. 그 다음에 텐트촌인데 가족들끼리 찜질방에서 많이 살 거예요. 왜 그러냐? 금융을 취급할 수 없으니까 오늘 내가 일을 하면은 그 돈 갖고 찜질방 가서 잘 수 있는 거야, 가족들하고. 어디 다니면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내 자식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집이 찜질방인 거야. 앞으로 되게 많이 늘어날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 하루살이 인생들이 엄청 창궐하게 될 거야. 저렇게 되면. 사첩하게 되면. 지금 난리예요. 왜 난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력 정도가 되면 필리핀도 이런 상황을 맞이했었는데 1970년대 핑퐁 외교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맞이한 게 아니고 이런 국제 관계는 필리핀도 맞이한 적이 있어요. 70년대. 근데 걔네가 선택을 잘못해서 저렇게 사는 거지. 필리핀 애들이.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국가입니다. 제국이고. 늘 어디 가서 협상을 하죠. 그리고 전 세계를 관리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상당히 많이 봐줬었어요. 많은 부분을 봐줬어요. 사실은. 왜 봐줬을까?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특혜를 엄청나게 많이 줬었습니다. 20년 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 애들이 우리한테 특혜를 많이 줬어요. 왜 줬지? 나 친중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절대 대만 문제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만 문제에 네가 나서지 말라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외교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으면 대만 문제에 한국이 끼어드는 순간 한국은 잘못하면 핵 전쟁터가 됩니다. 대만 문제는 한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하고 왜 우리가 지금 국교가 성립돼 있죠? 대만은 우리하고 국교가 없어요. 자꾸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명분상 대만 문제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국경 문제도 없을 뿐더러 영토 문제라든지 태평양 문제도 대만 문제에 없어요. 지금 나온 문제는 뭐냐? 대만 문제입니다. 다 떠나서. 대만 문제는 무슨 문제로 터지냐 잘못하면 동북아 핵전쟁터로 터집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절실한 게 뭐냐? 대만 문제에 정통성이 없어요. 대만 문제에서는 미국이 정통성이 없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대만 문제 동북아 포위할 수 있는 게 한국만 지금 이 대만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필리핀도 그렇고 다 대만 문제에 엮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만과 국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왜 같은 미국이 왜 한국을 여기 엮어 들어가냐 그러면 그만큼 미국이 지금 정통성이 없어. 대만 문제 전통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지금 병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 아니에요. 전쟁이 터지면 한국입니다. 한국은 파병할 그게 명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 문제, 양안 문제 껴들지 않는 한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유보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 우리가 미국의 압력을 받는 동안에 이만큼 양보해주고 이만큼 스트레스 받는 중국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걸 최대한 지금까지 얻어냈던 거예요. 또한 대만에서는 대만 화교권에서 지금의 아세안 화교권 지금 중국은 중국 경제만 지배하는 게 아니고 화교권이라는 화교 경제권에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지지해주고 동남아에서도 한국의 위치를 지금까지 공고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를 할 때 미국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은 국방을 원하나 경제를 원하면 둘 중에 하나만 주면 이게 협상이거든요. 외교적으로. 둘 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공장을 달라고 돈을 줬으면은 이 문제는 양보하고 우리 문제를 배려하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 모든 걸 지금 오케이예요. 만사 오케이예요. 누가? 윤석열 정권이.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 왜 오케이를 하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 지금의 족벌 세력이나 족벌가 분들이 따지고 보면은 지금까지 미국 유학파들이에요. 다 자식 새끼는 다 어디에 있냐? 미국인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득권이 진짜 개쓰레기 같은 게 다 미국 유학파예요. 자식이고 간에. 지금 다 미국인들이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라 미국 편을 들 수밖에 100%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미국인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 미국으로서 미국으로 탈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한국의 재산도 있고 한국의 지배 계급이고 족벌 가문이고 그런데 다들 뭐 중소기업 회장님이시고 지랄이든 간에
자식 새끼들이 다 미국이에요. 그리고 군대도 안 보내요. 근데 특히 자녀들이 군대에 간다 그러면은 군대에 지금 자녀들이 없어요. 자기도 군대를 간 적도 없고, 여기 지금 이번에 장관이라든지 전부 다 보세요. 군대 간 사람이 아무도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윤석 대통령도 군대 안 갔어요. 제일 잘 처먹고 잘 배우고 누리는 놈들이 군대를 안 가요. 그리고 다 독수리 여권입니다. 미국 여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군대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기득권화가 되고 완전히 언론하고 장악하게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 유선주의가 아니고 미국 우선주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국 우선주의로 가는 건 상관없지만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미국의 편에 드는 겁니다. 대만 문제는 특히 이번에 중국에서 전쟁 직전에 선언까지 나온 이유가 우리가 이제는 파병이 됩니다. 대만 문제. 대만에 이제 군대가 파병이 돼요. 전쟁이 터지면. 근데 자기 자녀들이 지금 한국에 전쟁이 나고 대만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이 대만 문제에 지금처럼 오케이 할까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불받아대고 핵전쟁터 돼갖고 다 죽을 수 있는데 이건 미국 입장이 한국 애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한국 입장이 애국이지 어떻게 미국 입장이 애국입니까? 우린 미국인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수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녀가 다 우리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본인들도 안 가고 자식들도 군대를 안 갈 뿐더러 이중 국적이나 독수리 여권이에요. 지금 다 90%가 그래요. 90%가. 그러니까 본인들하고 전쟁하고 아무런 개연성이나 관련성이 없으니까 이상한 개소리를 합니다. 전쟁 운운을 해요.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극강의 어떤 이걸 만들어요. 어떤 전쟁 위기설을 퍼뜨려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회창일 때 이런 족벌가에서 만들었던 게 북한에 돈 주고 총풍 사건이라고 총알 쏘라고 도발하라고 돈까지 줬습니다. 군대를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군대에 간다거나 모집이 된다 그러면 이런 짓거리를 안 벌인다는 거예요.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정권 잡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정도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 지배하는 나라고 본인들이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벌어질 중국하고 거래하는 기업이나 동남아부터 전 세계에 지금 엄청난 경제적 파멸로 지금 우리나라를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국 경제 위존자가 엄청나고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계를 공고히 하고 돈을 지원하고 어느 정도가 있는데 대만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20년 동안의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대만 문제. 왜 전쟁터에 왜 우리가 러시아 전쟁터, 남의 나라 전쟁터에 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서 죽습니까? 물론 미국에 잘 보이고 미국에 애국하시면 미국 시민으로서 그렇지만 우리가 총알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한국 아니에요.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왜 우리가 무기 지원을 하고 나중에 북한하고 있을 때 소련이 북한 지원을 안 하겠냐고요. 북한이 이걸 반기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국민들 배려를 이 족벌가가 지금 국민들 배려를 안 합니다. 한동훈 막 하는데 다 미국 유학 다 동문들이고 걔네들 동문들이고 같은 미국에 있는 학교 다니고 다 미국파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이지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감옥 가죠. 한국에서 이지랄해도 애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하고 지금 대만 문제 분쟁이 끼어들면 우리나라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애국 맞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경제적, 국제사회적 재앙뿐만 아니고 외교적으로 경제적 재앙이죠. 왜? 북한하고 지금 정전 중인데 무슨 남의 지금 동북아에서 이중 전쟁터에 끼어들어갑니까? 왜 우리가 거기에 파병을 갑니까? 베트남 전쟁터처럼. 아니 그때 못 사니까 그렇다 치는데 못 산다고 그러니까 왜 자발적으로 수백만 명 나중에 핵전쟁이 날 수 있는 대로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짐승처럼 거기 군대를 보내야 됩니까? 그것도 미국 대리전쟁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협박을 할 정도 이유가 대만 문제가 깊숙이 연관되어 있어요. 대만. 양안 문제 왜 니네가 양안 문제 나서지 않는 걸로 중국이 경제적 특혜를 줬고 경제적 시혜를 줬고 경제적 우리가 어떠한 것도 국제적으로 너희가 가는 길에 대해서 재뿌리지 않았지 않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말을 하는 게 아니고 건드리지 않을 사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기업이고 반도체 10만 개 고급 일자리 미국에 갖다 바쳤으면
미국에서 양안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국에 더 이상 압박을 안 합니다. 원래 돈을 갖다 바치면은. 클리엔테이스, 대국의 클리엔테이스 관계는 외교는 그래요. 조공을 바치면은 너희 나라가 지금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니네 이거 전쟁 반대 분위기도 있고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일본하고 그거는 적절히 합의하마. 이 사람들은 그냥 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다수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지도 않는 미국에 대한 충성 경쟁을 아무도 요구하지 않고 미국 교포사에서 요구하지 않는데 왜 국내에서 우리나라 기득권들이 왜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안달날 정도로 애고를 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전쟁에. 시민들을 전쟁에 보내는 나라는 결국은 멸망하는 게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그게 20세기, 19세기 말엽의 조선도 국민들 전체 동학혁명이니 동학전쟁 세계전쟁에 보낸다. 조선이 식민지가 됐어요. 모든 자원이나 물자, 정책 내란 모두 다 소모하고 결국은 빚쟁이 국가로 일본에 먹히고 말았습니다. 국제적으로 전부 철저히 외면돼요. 왜 국제적으로 정치 질서에서 외면받는 길, 낙오되는 길, 경제적 재앙으로 가는 길, 핵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전쟁터로 왜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보냐 이거예요. 지금의 경제력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삼는 거는 애국을 한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나라였지만 대국의 길이라는 걸로 가야 됩니다. 대국의 길. 대국의 길이라는 걸로 가야 돼요. 역사가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대국의 길. 그러니까 식민지 노예, 기득권 노예의 방식이 아니고 대국의 길이라는 걸 가야 됩니다. 정전국가에서 이지랄을 한 나라는 아마 역사적 외교로는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 말고는 없을 겁니다. 휴전국가. 전쟁을 휴전하는 나라에서 전쟁터로 지금 몰아넣는 미친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기득권 자식 새끼들을 전부 다 이번에 한다 그러면 이중 국적이니 뭐니 이번 징집하게 되면 모두 그 자식 새끼들 먼저 시민이 요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국제 질서하에 대국에 갇혀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지금의 국제 외교 질서상 대국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치열한 거고 그게 더 냉혹한 국제 질서의 경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국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경제력도 앞으로 필리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15년 20년 내 필리핀입니다. 기득권들은 부자로 영원히 떵떵거리게 살겠지만 국가의 국격이나 품격은 쓰레기통 속에 처박히고 가난한 국가, 멸시받는 국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가려고 그러면 대국의 길로 가야 됩니다. 대국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통치 철학도 역사적 이념도 미래 비전도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현실론자고 그 현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굴욕이나 어떠한 것도 다 내줄 수 있는 비굴한 노예인식을 갖고 있는 식민지 근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대국의 길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국의 길로 가려고 그러면 첫 번째가 남녀 징집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 최하 10% 이상이 군사 무장이 상시 가능해야 돼요. 한반도를 오아시스 전략으로 만들려면 국민의 10%는 유사시에 바로 군사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복하고 평화롭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대국으로 가는 길은 피와 살을 내놓는 아픔을 갖고 10년, 20년 동안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제가 역사적으로 공부한 바로는 대국의 길로 사람들을 만들고 몰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기 있는 시민들이 살 수 있고 자유롭고 번영된 국가에서 많은 시민들이 평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역사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전 국민의 군사화, 그리고 투표화, 시민권 강화 이런 것들입니다. 예, 이스라엘, 스위스, 독일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살아가는데 엄청 피곤하고 많은 수고를 이 나라에 바쳐야 합니다. 대국화의 길. 국방 예산은 지금보다 3배 정도는 더 증액해야 될 겁니다. 힘을 갖고 외교, 정치, 경제, 안보, 협상을 최소한의 힘을 갖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든 사회든 사람이든 힘이 없으면 저도 분명히 있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철저히 짓밟히고 농락당하고 조리돌림하는 게 국제관계에 똑같다는 겁니다. 누구든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명분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국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은 부조리, 부당성, 편협성, 족벌
이런 것들 다 개혁해야 되겠죠. 다들 그래. 자꾸 진보나 민주당 이런 데서는 군대 경력이나 연한을 축소를 하고 경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자율성들을 자꾸만 축소하고 장사꾼을 합니다. 대국으로 가는 길은 모든 것은 자체적인 기술 혁신만, 기술, 문화 모든 부분에서 자국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대국의 길로 가지 않으면 이 나라나 이 공화정의 미래는 파멸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노예화된 나라, 다른 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비굴하고 비참한 종속적인 100년 전에 선조들이 겪었던 그 참상 그대로 노예화된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고 중국의 경고도 함축 험악해질 거고 그 다음에 북한을 통해서 미사일이 날라올지 테러가 벌어질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앞으로는 더더욱 지켜봐야 될 겁니다. 오늘 중국의 경고는 사실상 한국과의 외교적 파멸을 예고하는 거예요. 파멸 다음 일정 기간 이후에는 전쟁 운운할 겁니다. 우리 양안 문제에서 너무 점점 지금 별것도 아니 너무 깊숙이 들어가고 있어요. 중국 바로 시행들 다음 달부터 들어갈 겁니다. 지금 경제 위기,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경제적인 파멸과 지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파멸과 지옥이 끝나면 아마 잘못하면 필리핀 꼬라지가 될 거예요. 필리핀도 70년대 그 꼬라지로 망했거든요. 물론 우리가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있지만 뭔가 외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그랬겠냐고요. 경제적으로 미국에 유통하는데 경제적 이익을 주면은 더 이상 국제적인 문제에서는 한 발 양보하는 게 외교입니다. 그래서 외교 참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더 이상 미국이나 일본과 협상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연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협상을 준 게 없어요. 무슨 얘기만 하면 다 오케이니까. 왜 그렇게 됐냐? 이분들 사실상 미국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어차피 무슨 문제가 터지면 국내에 없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지옥 재앙의 시대에 들어가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고 민주당 무능도 민주당 패민이 지랄이니 그만한 정치적 부자 무능도 이번 역할의 민주당도 큰 역할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양당 다 역사적 죄인이죠.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 나라에 믿을 거는 지금 일반 시민들밖에 없어요. 총을 잡고 세금을 내고 일상을 살 국민들이 깨어나셔야 될 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대만 문제에 우리가 자동 개입을 해야 될까요? 본인들이야 뭐 협상에 유리한 카드겠지만 그 전장에는 우리 자녀들이 가야 돼요. 본인 자식 새끼들이야 미국에 떵떵거리고 살겠지만